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는데 개정안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위반을 추가했습니다. 송파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관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패밀리타운,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와 함께 소위 올림픽 3대장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을 확정받았으며 송파구에선 작년 12월 이후 총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모두 완료한 상태로 해당 단지들의 가구 수만 13,000가구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5개 단지가 추가로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어 일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 결과 4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9만 1,669건으로 3월 10만 30건 대비 8.4%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기던 거래량이 다시 하락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곧 시행되는데요. 이는 최근 드러났던 전세 사기에 대한 이 해결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수요일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부동산 재개발 속도전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세제주 이슈 부분에서 재개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송파권역부터 해서 특히나 재건축, 여의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용산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재건축들, 노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거에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오래되었던 지역들이 있죠. 네, 그런 지역들의 기본 30년 이상, 이제 40년 가까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 위주로 계속해서 발목에 잡혀 있었던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묻혔었는데 이제서야 뭔가 뉴타운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과를 많이 시켜놓고 지금 구역들을 많이 지정을 해놔야 앞으로 향후에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1차적인 그런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또는 구역 지정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조합 설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초반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뭔가 넘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또 이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들을 굉장히 이제 공급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막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타나기 전에
굉장히 이 서울시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 뭐 G7 국가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타 이런 G20 국가들의 그 수도 안에서도 상당히 세련되고 복합적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은데 서울은 그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또 저층 주거지 그리고 또 복합적인 이런 유연적인 그런 초고층 빌딩들이나 또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시의 이런 상징적인 그런 미를 해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서울시의 여러 가지의 발전 계획과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 진행들이 같이 동반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었고요. 뭐 계속해서 뭔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막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전을 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수립, 용역 착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서도 또는 서울시 정책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끝에서는 이 현재 정부 정권과 그리고 서울시 시장 부분의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의 또는 상징적인 그런 미를 추구할 것이냐도 그 다음 문제이긴 하겠지만 넘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빨리빨리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개발 속도전이나 재건축 속도전에 지금 이 흐름을 좀 아신다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서 실거주나 또는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의 50년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진상가, 그리고 뭐 인왕시장, 거의 홍제역 인근이죠. 이렇게 서대문구에 뭐 50년 넘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상가 건물들 또 주변에 상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재개발 본격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제지구 중심의 유진상가라든지 인왕시장 일대를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물론 뭐 상업시설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사실 여기 홍제동 일대 한번 가보시면 뭐 그 뒤쪽으로는 인왕산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구릉지도 많이 있고 평지성 부분들은 홍제역 인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삶의 주거지 형태들을 굉장히 좀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상당히 좀 빨리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지역들도 이제 그러니까 홍대 지구 중심의 복합 문화 이런 복합 시설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50층 높이의 뭐 일단적으로 주상복합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그런 홍제역 인근의 인왕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하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물론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현재 그 원주민들의 이런 보상 문제에 이제 맞닥뜨려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멈췄다가 또 다시 재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들만 뭔가 트러블만 없어진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개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도 이렇게 물론 뭐 요 홍제역 인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로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던 지역들이 있죠. 바로 이 신림동 일대. 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림동 일대뿐만 아니라 관악구 봉천동 일대라든지 뭐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주거지들의 좀 더 빠른 그런 속도전을 좀 내고자 하는 그런 공급에 대한 속도전을 좀 내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도 한 1,500가구로 아파트로 조성이 될 것이고요. 뭐 일단 2014년도에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됐었는데 이 지역도 9년 만에 다시 재개발이 재시작이 된 곳입니다. 용도 지역 상향을 해서 현재 이 땅들은 1종과 2종 땅들이 많아서 상당히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네, 이 사업성을 상당히 높여야만 충분히 이제 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들도 상당히 뭔가 그런 이익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만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충수 제한 없이 입체 공간 조성을 통해서 굉장히 삶의 이런 만족스러운 그런 주거 형태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 노후도 심각한 저층 밀집 지역들, 필요했었던 지역에 맞춤형 주거지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뭐 신림동, 뭐 관악구 일대, 그리고 서대문구 일대, 마포구 일대도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고 있고요. 영등포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제되었었던 이런 노후화되어 있던 지역들이죠. 영등포 정말 알짜배기 땅이고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일자리도 바로 코앞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일자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역들의 삶의 질 높은 주거,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민들의 30% 동의하면은 신청 가능한 공공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연 1회 정도밖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들이 상당 시간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30%만 동의를 하면은 이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노후 주거지들의 환경 발빠르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비단 영등포뿐만이 아니라 뭐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역으로 이런 훈풍이 좀 불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왜 바꿔야만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런 서울에 이런 교통 좋고 편의시설 좋은 곳에 굉장히 양적인 부분들과 질적인 이런 주거지 형태들의 개선이 많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빠르게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사실 이런 지역들 고층 건물들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정말 이런 지역에 이런 곳이 있을까? 정말 이렇게 세련된 곳에 이런 노후화돼 있고 낙후돼 있고 정말 살기 불편한 곳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굉장히 또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상반기 이후에 모아타운이나 이런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 방식들을 이제 수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말씀드렸고 이런 방향이 지금 제시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이 지금 현재 5월달 또 6월달 이런 그 주택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자, 1년 만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5주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권들을 계속해서 보합권으로 끌어올리더니 결과적으로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들은 상승 전환을 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강남권, 특히나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가 거의 주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권 라인들 따라서 상당수 보합권과 그 상승 또는 양전환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경기하고 인천권 같은 경우에도 2020년 6월달 이후에 1년 만에 보합권으로 올라왔다. 자, 그리고 미국발 금리 동결 그리고 국내 3번 연속의 동결에 대한 효과로 풀이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빨간색을 표시된 부분 있죠. 자, 3월, 4월, 5월달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지금 사자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지역 갈아타기 효과가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입지가 조금은 불편했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조금은 좀 팔고 이왕이면 좀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갈아탈 분들은 많이 갈아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공급의 전반적인 비용들이 많이 상승한 것들을 누구나 아실 겁니다. 이런 비용적인 재반 비용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신축 공급에 대한 그런 뭐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택지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아파트 이런 방식들은 가격대들이 결코 싸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많이들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들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 어느 정도의 이제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많이 잦아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살 사람들을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가세했고 거기에다가 갈아타기 효과들로 인해서 상급지들의 가격대들이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느 정점선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보고 있었던 입지 좋은 지역들은 빨리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당수 부분들 2억, 3억 빠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2억, 3억씩 회복을 했습니다. 빠르게 회복을 했죠. 1, 2개월 만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아직도 입지 좋은 지역들 중에서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거나 또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속도전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조금 비용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1, 2억을 가지고 서울시 안에서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6월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도 살펴봤고요. 상담 자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1, 2억으로 잡아야 될 재개발 예상 지역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자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지역들 어딘지 정보 체크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입지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덕동 다 아실 겁니다. 미사 옆에 붙어 있고요. 서울 강동구 안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권에 붙어 있는 지역이면서 도로망 좋고요. 그리고 교통망도 9호선, 5호선. 지금 현재는 5호선을 이용하지만 앞으로는 9호선까지 연장을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이니까 완성이 된다면 9호선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업무 시설들이 없지만 앞으로 비제밸리가 완성이 된다. 언제? 9호선에 완성되는 단계와 같이 맞물려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이죠. 네, 3개의 지역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다 완성이 될 것일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불과 한 4년에서 한 5년 남았거든요. 자, 5년. 길어봐야 5년 아니겠습니까? 자, 5년 후에는 요 지역들 어떻게 변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조건들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교통망 좋고, 교통뿐만 아니라 도로망 좋고, 고속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다. 이 얘기는 젊은 도시, 깨끗한 도시, 이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 접근성, 지방 접근성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심부, 강남, 여의도 영등포권역 그 안으로도 30분 이내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물론 러시아워 시간에는 다 어디 가나 막히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가깝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는 강동구 이 고덕동이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동북권 그리고 일단 동쪽 라인 그리고 동남권
요렇게 우리나라가 사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서쪽은 거의 이제 뭐 서해 쪽 라인이라서 사실 이쪽 라인들은 개발이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해봐야 거의 도심 지역들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여행을 간다 하면은 국내 안에서 여행 간다면 보편적으로 뭐 남쪽 아니면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동해라든지 뭐 남해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들인데 뭐 상당히 이 도로망들 특히나 이 서울 중심부 쪽 라인으로 정말 막히기 이전에 거의 다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서울 안에서도 동남, 동쪽 이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행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뭐 남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부 내륙이라든지 뭐 서울 세종간도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외곽이라든지 그 옆으로 빠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로망들도 있죠. 강원도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망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 지역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제가 뭐 얘기들이 지금 3,000% 빠졌는데 자 일단은 뭐 여행하기 좋은 곳 둘째치고 이 지역이 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냐 또는 실거주를 목적을 두시고 뭐 아파트를 매매를 하시든 또는 투자를 하시든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 안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한 3군데 정도가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2-2지구 네, 제가 늘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9호선이 완성이 되면 초역세권 단지에다 그리고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면 초업무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거기다가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좌우측 라인에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게 한번 보세요. 웬만한 지역들 서울 안에 9호선, 2호선 또는 5호선 우리가 뭐 다들 알고 있는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지역들 주변에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파트들 다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랜드마크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 단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생활의 편리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 인근도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랜드마크가 됐는데 뭐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이면 투자를 하시더라도 랜드마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강권에 가까운 지역이니까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2040 서울 플랜 중요한 건 요거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똑같이 생긴 성냥갑처럼 생겼죠. 그렇죠?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서 이제는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인근에 특히나 한강권 라인들은 정말 수변과 함께 너무나도 예쁜 도시로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들이다. 자, 주변에 임차 수요 많고요.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 중소, 중견, 뭐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온 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150여 개의 회사들이 입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입점을 하고 있고요. 완성되는 단계가 한 5년 정도 완성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둘씩 차기 시작할 겁니다. 입주를 하게 된다면 뭐 상업시설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유동인구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유발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렇게 쇼핑몰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역의 주택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9호선 완성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단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2년도 12월에 착공이 들어갔죠. 요거 샘터공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4, 5년 정도 걸리니까 완성되면 바로 고덕동 앞에 완성이 되는 역이다.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 제가 뭐 이것도 거의 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중요한 것은 이 남구리 IC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남구리 IC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는 앞에 지도를 한번 펼쳐 보시면 남구리 IC 바로 아래가 고덕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부 라인들과 비교하자면 네, 남구리아에 시인 곳은 거의 뭐 한남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바로 아래쪽 라인이 반포, 잠원동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니까 네, 강동구 라인들도 상당히 이 제2경부가 완성이 된다면 충분히 기대 효과와 낙수 효과, 토지 상승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 상승, 기대 심리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지역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시려면 한 5년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5년 후에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좋아졌네, 여기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먼저 이렇게 앞으로 바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금액은 3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4억 9천이고요. 임대 금액은 이렇게 실투자 금액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월세 시에는 3천에 130만 원 정도, 140만 원 되고요. 앞으로 이 지역들도 월세에 투자하신다면은 대출 받아 보셔서 비슷한 금액이죠. 대략 한 2억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투자 전략이요. 자, 요 지역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지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눈으로 네, 보시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네, 정말 다르다는 거 아실 거고요. 왜 이 지역이 변해야만 하는지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네, 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조건들을 꼼꼼히 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준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핫한 지역이죠.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핫합니다. 이 지역 핫하고요. 앞으로 더 핫해질 거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핫해질 겁니다. 자, 이 지역은 노량진. 노량진 모르시는 분들 없죠. 수산시장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수산시장이 있는 곳이 노량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지, 일단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여의도 옆이고요. 용산 바로 아래고요. 강남의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한강권을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천혜 요새 뭐 이런 지역이기도 하고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가려져 있긴 하지만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들 마찬가지로 상당히 교통 편리하고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있는 노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지역에 네, 어떻게 보면은 가격 상승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누르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량진은 이제서야 이 노량진 뉴타운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둘씩 많은 사람들의 네,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노량진 뉴타운 네, 진행되고 있는 거. 자,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 많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층 주거지, 단독 다가구 많고요.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안에서 네,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필요하고요.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네, 어떻게 될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칸이 없어서 1구역부터 7구역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총 8구역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8구역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죠. 자, 요 지역들 물론 뭐 시행사도 시공사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총 대략 한 10,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 있죠. 이런 곳들도 구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시세 상승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 이 지역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돼 있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에 빠져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는 이제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빠져 있는 여기 지역을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 지역들도 가보시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 지역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셔야만 한다는 거고요.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꼭 필요합니다. 예, 새 아파트, 새 주거지가 꼭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새 주거지 형태의 신축 뭔가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이 흑성 뉴타운과 그리고 이 아래쪽 라인의 상도동 밖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노량진 전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도로를 피해서 여기 지역은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거기서 빠져 있는 여기 지역을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지역이 앞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좀 필요한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량진 동작구 안에서도 노량진의 요 지역들, 노량진동의 지금 신축에 대한 그런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신축 허가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그 지역들, 노량진 예전에는 뭐 고시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가보시면 요즘 많이 죽었어요. 그 지역들이. 상권들도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숙집이라고 하는 지역들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근데 그런 하숙생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정말 공실이 많아요. 이제는 공무원들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혀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불과 한 3, 4년 정도 전에 뭐 공무원을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박봉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1, 2년 정도도 버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젊은 층들에서 입소문이 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때는 그 화숙집이라고 있었던 지역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들 집이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로 하죠.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에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역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가셔서 살펴보시고 왜 이 지역에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런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노량진을 좀 지나는 현재 뭐 1호선과 9호선 라인이 있죠. 하지만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에 서부선 라인들도 완성이 될 것이고, 서부선이 완성이 된다면 이제 서북부 지역으로 과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임팩트 있는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이 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부터 해서 용산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우리나라 거의 5천만 인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인데, 이 용산의 바로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노량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도 아니죠, 사실. 한 3, 4년, 4, 5년 전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 뭐예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는 거. 네. 대형 업무지, 교통의 확충, 네. 그리고 한강변 라인,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 노량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용산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개발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강남과도 접근성이 20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업무타운들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이점 중에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량진을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투룸 금액인데, 자, 여기 지역은 가보시면 정말 5억 원대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물건이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 이런 것들인데
가서 보신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오래돼 있는 건축물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고 4억 앞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 4억 6천에서 4억 8천대 정도의 투룸이고요. 임대 금액은 아직은 동네 자체가 조금 그런 수준이니까 네,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긴 하겠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임대가가 많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2억대 초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요.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대략 한 2억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해 놓을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 등 개발 호재도 예정되어 있지만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진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노량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지역도 개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임장활동 꼭 하셔라. 어떻게 완성이 돼가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도 하고요. 왜 또는 재개발이 되었던 지역들을 한번 가서 발품을 팔아보시면 앞으로 될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뭐 이렇게 뭐 인프라 개선되고 뭐 확충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의 포커스를 어떤 식으로 맞추실 건지 그리고 그 포커스를 좀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 개발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량진동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추가적인 궁금증들 또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세 번째 지역은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재동은 제가 뭐 이전 주 다 상가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다르게 주택 이런 특히나 이제 월세 받으실 분들 또는 또 이 지역의 여러 가지의 혜택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변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나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교통이 너무나도 좋아질 곳이고 지금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 강남 3구 안에서 몇 안 되는 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천변을 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울 도심 안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변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서 수변 공원이나 천변을 갖추고 있는 지역 중 안에서 가격이 싼 곳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양재동은 아직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3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GTX 노선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인데 GTX 노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강남 3구 안에서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이 바로 양재역이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이나 이렇게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천변도 끼고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재건축 이슈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학원가들도 많고요. 상권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대라든지 강남역 상권들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거기 가기 좀 그러시면은 여기 양재동 안에도 너무나도 좋은 곳들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고 고즈넉히 조용한 동네에 있습니다. 바로 이 양재동이고요. 이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자, 이 지역은 왜 원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원룸은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월세 받으시기에도 상당히 높은 기대 수익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 삼성동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GTX C노선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취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알겠죠, 그죠? 여기 개발 완성되면, GTX 완성되면 뭐 가격적인 부분이 얼마나 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이제 뭔가 가격이 뛸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무타운과 교통의 확충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완성이 된다면 충분히 껑충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양재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정보사부지까지도 완성이 된다면 총 4군데, 5군데의 대규모 업무타운들을 지근거리에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초구청과 주변에 뭐 이런 연구단지, 일동제약 사거리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중견, 대기업들을 보신다면은 충분히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이고요. 월세도 정말 없어서 못 나가는 지역이죠. 교통망 좋고요. 도로망 좋은 곳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서울 외곽, 분당 수서, 용서 고속도로, 분당 내곡간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외곽으로도 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조금만 넘어간 동부가선도로 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남부수안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어디든 다 이동이 편한 곳 중에 하나다. 주변에 토지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런 임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데칠성, 그리고 코오롱, 그리고 뭐 지능아파트 부지 등등 여러 가지의 개발을 통해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이 대규모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충분히 임차 수요도 우리가 예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GTX 얘기를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양하게 주변에 업무시설이 있는 것들 제외하고 이 지역이 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곳은 폭발적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GTX 노선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서울 쪽 안에서 보자면 서울을 들어오는 노선에 GTX 노선이 있죠.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노선, A 노선과 C 노선과 B 노선인데 뭐 앞으로 뭐 D 노선, 뭐 F 노선, E 노선 다 있는데 그거는 뭐 예정이고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요 3개 노선이죠. 자, 요 3개 노선 중에서 이렇게 강남 3구에 들어가는 노선이 딱 3개 있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삼성, 수서, 양재입니다. 수서는 당연히 누구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야. 아시겠지만이 아니라 삼성동은 다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개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로 거의 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서 같은 경우에는 왜 이쪽 지역에 생기냐? 이 수서 역세권 개발도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가는데 이 삼성동 개발 때문에 좀 묻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수서 쪽으로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십리를 거치면 바로 이제 강남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간 노선이 삼성동이고요. 자, 그리고 양재예요. 양재에서 이제 과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딱 이 2정거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 허구원 많은 강남 3구 안에서 양재가 왜 저렇게 선정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GTX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움직임이 좀 있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양재에 왜 들어갔을까? 언제 어떻게 완성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왜 들어갔는지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양재는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니까 이런 지역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은 용산까지 진행되는 거 아실 거예요. 용산에서 물론 3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 삼성까지 들어갈 것이고 아래쪽으로 호메실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재에서부터 또 이 용산까지도 신분당선 노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많은 역이 정차하긴 하겠지만 여기 강남 아래 양재가 있죠. 네, 요 양재에서도 충분히 또 용산까지도 네, 한 정거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판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인데 그 양재에서 판교까지도 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GTX 노선과 이 신분당선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런 교통 노선이기도 하고요. 이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 강남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삼성동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역이 있는데 물론 좋은 노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양재가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필하고 있는 거고. 양재 늦지 않았습니다. 네, 뭐 경부고속도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여기도 뭐 서초IC 뭐 다 걸려요. 뭐 어떻게 보면은 강남 3구 안에서 개발이 있는 곳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개발들 있죠.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삼성동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신분당선, 뭐 GTX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양재가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걸리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고요. 교집합이 되는 지역들을 한번 보자면 양재는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뭐 서초IC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플랫폼 시티 개발도 이 지역 필두로 해서 주변으로 유통상업시설들이 대규모로 확충이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정보사부지도 있어요. 거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재동 주변으로 대규모의 업무시설, 유통시설, 상업시설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교통망들의 확충도 나올 거고요. 자, 원룸의 테라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라스 금액은 한 3억대 초반 금액이에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4, 5천 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금액으로 제가 놔드렸는데 한 대략 한 1억 5천 정도에서 한 1억 3, 4천 정도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천에 한 150, 160 정도 예상이 되고요. 100에서 110이요. 투룸 가격을 말씀드렸네. 자, 일단 원룸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이 미래 가치가 높은 양재동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예상되는 시세와 함께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역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